자, 시작해봅시다. 산화원은 내용이 좀 많아. 두 판 정도 써야 돼. 그러니까 필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산화원은 반응은 이게 이제 화학 반응에서 한 세 가지 크게 있어. 뭐가 있냐면 산화원은 반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생성 반응이 있어.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어.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반응들도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화학 1이랑 화학 2에 가면 평형 반응들이 나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반응들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응들이지. 산화하는 반응은 뭐 색깔이 변환되거나 금속이 산화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앙금 생성 반응은 어떻게 돼? 우리 배웠지. 질산은 용액에다가 뭐 NaCl 집어넣으면 AgCl이 흰색 앙금이 생기잖아. 즉각적으로 앙금이 생기는 반응.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은 어떻게 되냐? 막 열이 나면서, 그죠? 물 만들어지면서 색깔도 우리 지시하게 색깔 변화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굵직하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 아닌 것들이 이제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다음 중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 골라내라 이런 거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다 전부 반응식이다 보니까 니네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수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수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소 이동에 의한 산화, 이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야 돼. 그래서 니네들이 여기 제일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은 좀 배울 때 좀 어렵게 배워야 되니까 일부러 좀 어렵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위 개념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산화수만 카운트하면 분명히 학교에서 산화수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산화수를 풀면 너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왜 이렇게 풀어? 라고 하실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는 그걸로 풀어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고 노트 정리해놓고 다 이제 이해를 하면 학교 수업에서 들을 때는 저 산화수 이렇게 보이는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쟤는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원원이구나, 쟤는 수소 이동에 의한 산화원원이구나. 니네 앉아서 그냥 천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해봐. 그래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산화수를 안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도 그걸로 적용시키면 돼. 그러면 나중에 예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들었던 학생은 이제 듣기가 수월할 거야. 처음 듣는 학생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차분차분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산화원원. 원래 얘는 이렇게 나오죠. 읽을 수 있지? 원문에 이렇게 나와. 리독스 리액션이라고 나옵니다. 리독스. 환원은 리덕션이야. 산화는 옥시데이션이야. 이걸 합성시켰어. 그래서 리독스라고 반응식 이름을 쓴 거야. 왜 리독스라고 썼을까? 되게 중요하죠. 왜 리독스라고 썼을까? 동시 반응이란 뜻이야. 우리 여기 수지가 앉아있는데 너 돈 10,000원이냐? 10,000원 내놔봐. 내가 그래서 얘를 윽박지르고 10,000원을 뺏었어. 나는 뭐지? 10,000원을 뺏은 놈이죠. 얘는 10,000원 뺏긴 년이야. 그쵸? 이렇게 되는 10,000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뺏었고 얘는 뺏겼다. 10,000원이라는 게 이동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뺏겼고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뺏겼단 말이지. 그래서 뺏기고 얻고의 과정이야. 그걸 산화다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한 반응 안에 뺏긴 애가 있고 뺏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동시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름이 리독스 리액션이다. 동시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화환원이 뭔지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학, 수학은 정의 학문이잖아. 산화, 우리 이렇게 해서 옥시데이션, 근데 잘 알죠? 옥시전, 산소죠. 옥시전.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었다 이런 뜻이야. 니네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니?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과학 선생님인데 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귀신도 있어요. 있다고 믿어.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음을 나고 꼴딱꼴딱 숨 넘어갈 때 저울에다 이렇게 딱 올려놨대요. 근데 숨이 꼴딱 넘어갔는데 한 500g 차이가 난 거야.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500g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빌려서 이건 뭐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라 육신을 빌려서 영혼이 들어온 거 아닐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항상 이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그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지? 스마트폰. 얘 스마트폰 있잖아. 스마트폰. 그 가게에 가면 스마트 공기계는 그냥 이거 그냥 육신이야.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는 기계잖아. 근데 여기다가 유심칩을 꽂고 여기다 번호를 부여하면 니네 엄마가 니네한테 전화하면 여기로 전화가 들어오잖아. 이건 내 폰이잖아. 마치 그런 거야. 니네 수지라는 영혼이 너 마음에 드냐 니 몸? 그래서 네 몸은 좋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고 인식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 이게 내가 수지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영혼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정생에 살았을 때 너무 거기에 이제 많이 깊숙이 들어있는 애들은 이제 죽어서도 원한이라고 이런 게 있어서 영혼이 떠돌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고 그런 얘기가 있어. 이건 약간 불교적인 용어, 불교적인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런 거야.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옛날 화학하는 사람들도 이 영혼에 대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토테미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나무나 돌 뭐 이런 데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얘 나무를 종이를 태웠더니 가벼워지더라는 거지. 영혼이 날아갔다고 생각했어. 그 유명한 설이에요. 플로지스톤 설이라는 유명한 화학에서 얘기하는 설이 있어요. 영혼이 날아가기 때문에 가벼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철을 태우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철은 너무 두꺼워서 잘 안 타지. 이거 태우려고 얇게 펴. 강철 솜을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혀갖고 불을 붙였어. 그랬더니 탔는데 무거워지더라는 거야.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왜? 산소가 연소했으니까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의 질량까지 포함이 돼서 무거워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걔네들은 전부 영혼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영혼이 날아갔는데 왜 무거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억지로 마이너스 영혼이 날아갔대. 그렇게 설명했어요. 플로지스톤 설에서는 마이너스 영혼이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만큼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어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연소가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거든. 산소가 들러붙어서 무거워져. 선생님 왜 그럼 종이나 나무가 왜 그럼 가벼워져요? 우리는 나중에 알았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탄소가 CO2로 날아간 거거든. 수소가 H2로 날아간 거야. 산소가 결합해서 걔네는 연기나 수증기나 이런 걸로 날아갔기 때문에 쟤만 가벼워지고 쟤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야. 어쨌든 산화된 거야. 연소는 산화의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산소와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연소다, 산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그래서 옥시데이션, 우리말로는 산소화되어 있다. 줄여서 산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화의 정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기본이 산소와 결합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있겠어? 오늘 집에 가서 숯불구이 한번 해보고 오세요. 자, 이거 숯이잖아. 숯에다가 불을 붙이면 산소와 결합해서 누가 날아가요? CO2가 이렇게 날아가. 니네 딱 봐도 산소가 결합했잖아. 그래서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이걸 산화됐다? 이렇게. 이게 니네 교과서에서 배우는 산소 결합에 의한 산화야. 이게 처음 출발이야. 근데 산화 반응을 설명하다 보니까 산소만 결합되지 않고 다른 현상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수소하고 전자란 놈은 헬이 되더라.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영어로 association, 만나다 이런 뜻이죠. 이건 dissociation, 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야. 산소와 결합, 수소, 전자, 헬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연이 있어. 아연이라는 금속이 아연 이가가 이렇게 되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이런 경우를 우리 산소가 전자가 떨어져 나왔잖아. 전자가 헬이 됐다. 그래서 아연 이가가 되는 걸 우리는 산화됐다. 이거를 이제 니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거보다 더 이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수준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과정이 아니야.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화학 원에 가면 산화원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산화수 규칙이 나오는데 산화수 규칙이 한 8개가 있어.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예외를 수두룩 크게 만들어 놨어. 또 그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와. 니네 다 외워야 돼. 고3쯤 되면 다 잊어버려.
정리 안 해놓고 이런 애들은 다 잊어버려서 산화원어를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과목이야. 왜? 기억이 없거든. 근데 오늘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좀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금 상위 개념을 설명할 거야. 이거는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해요. 고등과정은 아니야. 근데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다 섭렵할 수 있는 내용. 그게 뭐다? 산화수. 우리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라고 할 거야. 오늘 다른 거 안 해요. 이거만 할 거야. 이거만 카운트를 하면 저 위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전자 해리 되는 건 다 포괄해버려. 예외도 없어. 되게 신기해. 예외도 없어. 예외도 외울 필요도 없어. 규칙 3가지만 따라하면 돼. 8가지 외울 필요도 없어. 좀 간단하다. 그런데 용어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그것만 니네들이 해결하면 된다. 자, 해봅시다. 산화수 증가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구리가 있어. 구리가 이렇게 있고 전자 2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산화수 규칙에서는 산화수는 이렇게 중성 금속이잖아. 금속은 요 우측 상단에다가 중성일 때 0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산화수야. 이게 산화수 규칙이야. 중성 원소에다가는 0이라고 쓰는 게 산화수를 구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온 가수라 그래. 이가인 거. 이건 이미 주어져 있잖아. 그럼 0에서 플러스 2가 됐지. 증가했지. 이런 걸 산화라고 해. 이게 산화수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내놓은 걸로 설명하지 않지. 전자를 내놓은 걸로 설명하지 않는 게 우측 상단에 있는 산화수가 증가한 걸로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온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음이온이 Cl2가 이렇게 돼 기체로 날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전자 떨어져 나온 걸로는 산화지. 그런데 우리는 산화수를 따질 거니까 산화수는 이렇게 중성 기체잖아. 중성 기체 분자는 0이야 또. 근데 여기 지금 음이온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산화수 증가한 거는 산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끝! 요거만 알면 돼요. 산화수 증가한 것, 감소한 것만 따지면 돼. 그러면 이제 환원 나오겠지? 환원의 정의는 우리 영어로는 얘를 reduction이라고 해. 그래서 reduction, oxidation 합쳐서 redox reaction이라고 얘기해. 항상 동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분류를 한 거죠. 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산소와 dissociation이죠. 그 다음에 이건 반대니까 수소, 전자는 association이죠. 결합이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반대니까 산화수, 감소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이제 뭐만 따지면 된다? 오늘은 산화수 증감만 따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정의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되겠지. 이 반응의 화살표를 전부 반대로 하면 환원이야. 반대라고 했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산화면 반대로 환원이야. 일단 정의를 이렇게, 이건 정의일 뿐인 거야.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얘네 둘. 우리는 산화수 증감만 따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바로 산화수 규칙을 들어가 볼게. 얘는 정확하게는 통과는 아니에요. 화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니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문제 풀다가 산화수를 막 카운트하다가 선생님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혼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분명히 산화수를 안 가르쳐 주실 거거든. 니네들한테 이거 뭐 산소의 이동이니까 산화지, 뭐 전자 이동이니까 뭐 환원이지, 뭐 이렇게 가르치신다. 근데 니네 학원에서 배운 대로 막 거기서 산화수 해가지고 잘 안 된다고. 선생님 이거 산화수로 해주세요. 선생님 기분 나쁘겠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그럼 안 좋은 이미지 찍혀요. 그럼 물어보지 마. 잘 안 되는 건 나한테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산화수 규칙이야. 이건 화학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일단 산화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야. 산화수의 정의도 모르고 출발하면 안 되지. 내가 모든 책 다 찾아봤다. 산화수의 정의가 뭐라고 나왔는지. 뭐라고 나왔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그건 나도 얘기해. 너도 얘기해야 그치? 산화수, 그래. 산화수의 정의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 무슨 종이야. 산화수가 도대체 뭘 건지를 알아야 돼.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잖아. 산화수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놔. 갑자기 무슨 법률 용어 같은 게 나오죠. 느낌 알아? 용어를 알겠어? 결합전자의 소유권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는 아주 동그랗게, 우리 본 사람 없어요. 전자 본 사람 없잖아.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 아주 매끈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온 결합은 전자를 버려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돼갖고 둘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배웠죠. 어떻게? 서로 부족하니까 공유해가지고 우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이론이야. 그런데 특히 공유 결합 쪽에서는 이게 그렇잖아요. 동업하자 그래요. 사고셔갖고 이 동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업할 때 너 100원 있으니까 나도 100원 있어 동업하자 이렇게 하고선 딱 결합하고 나면 이게 계약서를 어기는 거야. 자꾸 욕심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틀린 거지. 자기가 더 가져가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것도 애매하게 가져가요. 조금 치사하게 60% 70% 가져가. 그래서 아예 그냥 확 가져가면 차라리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지. 허설프게 막 가져가니까 서로 기분만 나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 분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명쾌하게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얘 전자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 유명한 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아줌마 둘이서 잘생긴 남자애를 하나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이 뭐라 그래? 욕하면서 막 가서 빨리 칼 가져와. 신한테 시켜서 저 새끼 반으로 잘라. 똑같이 잘라줘. 그러니까 한 엄마가 나와 울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게 진짜 엄마야. 전혀를 죽여.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전자 그 이쁘게 생긴 전자를 어떻게 쪼개냐고. 그러니까 욕심내면 줘버리는 거야. 내 가져 치사해. 주면 받은 애는 전자 하나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1. 뺏긴 애는 뺏기면 안 되는 건데 뺏겼어. A 등신. 그러면서 어떻게? 플러스 1. 이게 산화수예요. 그래서 결합할 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를 결정짓는 애가 유명한 애가 있어. 니네는 그 전기 음성도라는 그 내용만 알면 돼요. 그럼 이거 다 해결이 돼. 산화수는 이런 얘기다. 그러면 산화수가 결합전자의 소유권 문제이라고 했어. 분명히 결합은 할 것이야. 그런데 얘가 뺐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어. 그럼 뺐으면 마이너스 1가가 되고 주면 플러스 1가가 돼. 근데 이게 막 4개짜리, 뭐 5개짜리도 있고 막 3개짜리, 2개짜리 뭐 이런 애들 다양하게 갖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탄소야. 우리 앞부분에서 탄소 배웠지. 탄소가 산화수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있어. 9개가 있어. 0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 무슨 얘기니? 결합을 할 때 얘는 얘 분위기 딱 보니까 얘는 전자를 뺏어가도 될 것 같아. 확 뺏는 거야. 그러면서 결합하는 거야. 얘한테 갔더니 왜 이런지 불쌍해 보여서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는 산화수가 되게 다양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합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원소를 만나든 그걸 조절을 잘해요. 니네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회 나가서 소통 전문가가 되고 이 사람하고 잘 맞고 저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야. 탄소처럼. 그래서 누구랑도 잘 결합을 해야지. 그러려면 뺏을 사람한테는 좀 뺏기도 하고 줄 사람한테는 좀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자기 것만 고집하거나 바보같이 맨날 다 뺏기고 이러면 안 되지. 이해돼? 산화수는 그런 개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결합을 판단했을 때 줄 거냐 받을 거냐 이거 해가지고 결합을 현명하게 하는 애들이 산화수가 다양한 애들이야. 이해됐어? 그거요. 이게 전부예요. 산화수는 결합전자의 소유권 분쟁이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 애는 그 결합을 뺏어오는 애고 전자를 플러스는 뺏긴 애다. 그럼 이제 산화수 규칙이니까 규칙도 외울 것도 없어요. 이제 딱 3개만 외우면 돼. 뭐만 외우면 돼? H는 무조건 플러스야. 무조건 플러스 1이야. 뺏긴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2마리를 뺏어온다는 뜻이야. 그지? 아까 이미 설명했죠. 중성금속 기체 분자
이거 0이야. 우리는 이 규칙만 외우자고. H는 무조건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중성 기체에 등장하는 금속은 0. 이 규칙만 외우고 출발을 하자. 근데 결합전자의 소유권 문제 얘기를 했어. 근데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 우리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화학이야. 화학 결합은 앞부분에 1학기 때 배웠어. 뭐 있어? 물치하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밖에 없다. 선생님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으로 이 산화수를 풀어볼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온 결합 먼저 설명해볼게. 여러분들 이온 결합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떠올라야 돼? 아하,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구나. 이거 자동이잖아. 무조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100%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있어?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읊어봐. NaCl, 그 다음에 뭐 CaCl2, Fe2O3, Al2O3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 니네 화학식 어려워하는데 뭔지는 몰라도 앞에 얘네들 최소 이게 금속인 거 정도는 알지 않냐? 나트륨, 알루미늄 이런 게 금속인 거 정도는 알잖아. 앞에 금속 있으면 이건 100% 이온 결합이야.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이온 결합이긴 한데 비금속이지. 암모늄. 이건 아주 극히 예외. 이런 것도 이온 결합이 있긴 있어. 니네 또 헷갈리는 거 뭐 있어? 이렇게 써갖고 마치 이온 결합인 것 같지만 얘는 공유 결합이야.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잘 형성이 될 뿐인 거야. 얘는 공유 결합이다. 어쨌든 이런 거 빼버려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금속 비금속만 따질 거야. 금속 금속이 앞대가리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온 결합이다. 자, 얘 1쪽이잖아. 1쪽이면 플러스 1인 거 알고 얘 마이너스 1, 17쪽이니까 이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얘 2가니까 2쪽이니까 마이너스. 합이 0이 되면 돼. 정기적으로 합이 0이 되면 되잖아. 0이 되면 되잖아. 자,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산화수를 카운트할 때는 규칙을 적용하면 되죠. 얘 규칙 마이너스 2가라고. 그럼 2, 3, 6이지.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인 거야. 2, 3은 6, 2, 3은 6. 여기도 똑같죠? 얘 규칙이잖아. 2, 3은 6,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결국 뭐예요? 이온 결합은 결국은 이렇게 써볼게. 이거야. 이온 결합은 그냥 이온 가수가 산화수야. 얼마나 간단해요. 이온 결합은 그냥 이온 가수가 산화수야. 이온은 이런 게 이온 가수잖아.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이거 합이 전기적으로 0이면 되는 거야. 2, 3은 6, 2, 3은 6. 최소 공모수 해가지고 0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화원 과정이야. 근데 조금 심화 과정으로 니네들 변별력 투는 문제로 통과해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다원자 이온 물질이 있어. 두 개만 해줄게. K, MnO4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얘를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과망가니스 칼륨이라 그래. 이렇게 써요. 그런데 앞에 금속이잖아. 어쨌든 금속이 들어있잖아. 이온 결합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어요? 규칙 알고 있죠? 그 다음에 K 정도는 알고 있지. K가 1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온이니까 1가 될 거란 말이야.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4, 2, 8, 1, 7이죠?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망가니스가 가운데 센터에 들어있는 금속의 산화수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쉽죠? 어렵지 않아요. 0만 만들면 되는 거야. 0만 만들면 되는 거야. 4, 2, 8, 1. 그러니까 7 남죠?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유명한 MnO2.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이산화망간이라고 그러지. 들어봤지? 이산화망간의 망가니스의 산화수를 한번 해볼까? 얘 산화수 규칙 2 마이너스. 볼 것도 없죠? 플러스 4.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분자나 이온 물질은 0이 되면 돼. 야, 여기 이렇게 7에서 4가 됐으니까 뭐야? 감소했잖아. 화원이네. 아, 과망가니스 칼륨에서 이산화망간이 되면 망가니스는 환원되는구나. 산화수가 3개 감소하는구나. 이렇게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원자 이온 중에 K2, Cr2, O7. 니네들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한다고? 얘 이름이 뭐냐면 중극
크로뮴산 칼륨이라고 해. 그럼 얘도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 얘 2 마이너스, 얘 플러스 1이지요. 2, 7, 14에 2니까 12. 여기 플러스 6. 계산돼? 계산돼요? 자, 이게 반응을 통해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개의 크로뮴 3가 이온이 된다 그래요. 그럼 봐봐. 6가에서 3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얘 역시 감소했으니까 환원이야. 이런 걸 우리는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화수만 카운트하면 되는데 그 산화수 카운트할 때 이온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 어떻게 구별해? 금속이 있으면 돼. 그럼 주기율표 잘 생각해갖고 얘가 1족인지 2족인지 13족인지 봐서 몇 가지만 하고 전체 0만 만들어주면 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산화수. 끝. 근데 교과서에 이제 외워야 될 게 나오죠. 뭐가? 예외가 맨날 시험 문제 나오거든. 예외 이렇게 나와. 이온 결합에서 예외래. 니네 보고 외우래 이걸. 금속 수소 나와. 금속에 수소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야. 자, LiH, CaH2, NaH 이런 거죠. 금속의 수소, 금속의 수소, 금속의 수소. 이렇게 금속의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런 경우에 앞에 금속이니까 이거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이럴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더라는 거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더라는 거지.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규칙이라고 얘기해놓고선 예외를 만들어놨어. 외워야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화원에서는 니네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 이게 화원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을 니네들한테도 나와. 통과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특이한 것들을 모르는 걸 내야지 니네들이 틀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예외니까 외워라 라고 하지만 선생님 수준에서 외우지 말라야 적어놓기만 하세요. 예외라고 적어놓기만 하고 이걸 왜 외우지 말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제 이온결합 끝났어. 반응 끝났어. 이제 공유결합으로 산화수를 카운트할 거야. 해볼까? 두 번째. 얘들아, 화학을 선생님이 화학결합에서의 전자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화학결합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화학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거기서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공유결합이야. 우리 배웠잖아. 공유결합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비금속,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금속. 생각나는 공유결합 한번 써볼까? 어떤 애들이 CH4, NH3, 암모니아, H2, BF3 많이 했죠? 또 뭐 있니? COCl2 뭐 많아! 엄청나게 많죠? 다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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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금속 하나도 없잖아.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유결합에서는 이온결합은 명쾌하게 전자를 버리거나 얻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온 가수 자체가 산화수가 되는데 공유결합에서는 애매하죠. 그 애매함을 결정짓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전기음성도라 그랬어. 전기음성도를 여기다 적어볼게. 말이 어렵죠?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라고 번역을 한 거야. 니네들은 한자를 안 배우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전자를 얼마나 끄집어 갈 거냐 뭐 이런 뜻이거든. 정확한 정의를 여기다 써줘 보세요.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얘는 공유결합에서 주로 쓰는 애요. 공유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야. 이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친다고 얘기합니다. 사기성이에요. 아니 동업이잖아. 동업. 공유결합은 공유. 요새 공유란 말이 공유경제, 뭐 공유 많이 쓰죠. 이게 참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어렸을 때 니네만 할 때는 공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이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말들이 다 우리가 막 쓰게 되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도 사회주의 뭐 이런 데에 좀 심취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론은 대박이에요. 근데 현실하고 이제 맞아서 안 맞아가지고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떴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공유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공유 막 이런 개념들은 뭐 토지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 따르기 같은 거 막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원래 사회주의에서 쓰던 그런 용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이론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막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유 뭐 좋은 의미죠. 근데 우리는 욕심들이 많아서 다 자기 거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나눠 갖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분명히 동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쟤도 좀 부족하니까 서로 부족한 면을 합쳐가지고 공유하자 이런 거였는데 막상 딱 내 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디요? 내가 조금 더 가져가고 싶거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그게 전기운동이에요. 결합 딱 해놓고 계약서에 도장 꽝 찍었는데 분명히 5대5 하기로 해놓거든.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학원은 동업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다. 영어하고 수학 동업해갖고 제대로 된 학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어 수학은 필패예요. 필패. 꼭 망해. 왜 그러냐면 대형 학원에서 젊은 영어 선생님들하고 수학 선생님이 있다가 서로 술 마시고 마음에 들어. 야, 우리 나가서 차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차립니다. 그러면 이제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애들이 우우 몰려서 나오죠. 근데 큰 학원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나와서 이제 같이 원장을 하다 보니까 영어 원장, 수학 원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니네들이 문제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꼭 이상한 놈들이 있지. 영어는 진짜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수학은 진짜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두 선생님이 수업하니까 반이 교차가 돼야 되잖아. A반이 A반이어야 되고 B반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한 명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못해. A, B반이 엇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걔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영어를 들을 건지 수학을 들을 건지.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가야 돼. 한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50명을 데리고 나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사람들도 능력차가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비교해보면은 또 우연이 생겨. 니네 서울대 들어간 애들 봐봐. 다 전교 1등이잖아. 가서 서울대에서 전교 1등 했다고 얘기하면 바보 되는 거야. 거기 다 전교 1등이야. 근데 거기서도 1등부터 꼴등이 생겨. 그래서 서울대생 중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 생긴 애들도 많아요. 맨날 평생 1등 했는데 가서 중간하고 꼴등하니까 거기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대요. 니네는 그런 고민 잘 안 하잖아. 그죠? 얘네들 그래. 그런 것처럼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한쪽이 영어 선생님이 잘하거나 수학 선생님이 잘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 왜? 벌어들이는 돈은 틀린데 5대5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 덜 뺏기고 싶은 마음 이러다 보니까 깨지는 거야.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물질들도 똑같아. 지가 가져가려고 하는 능력들이 다 달라.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F가 제1인자야. 3.5, 3.0, 3.0, 2.5, 2.2, 1.0, 0.2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순서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 정도. F가 1인자야. 사기성이 1인자입니다. 결합만 하면 무조건 뺏어가버려. 산소가 2인자예요. 얘도 결합하면 웬만하면 뺏어가버려. 이쪽에 있는 애들은 결합하면 좀 바보야. 뺏겨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요. 이걸 우리는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 공유결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하자.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줘버리자야.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줘버리자. 그래서 줬는데 받은 애는 마이너스고 뺏긴 애는 준 애는 플러스가 돼.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가지고. 자, 대표적인 애가 14족이 있어. 14족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탄소.
탄소가 최각전자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네 개가 필요하네.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라 그랬죠? 꿈이 엄청나게 야무진 애가 있지. 누구야? 수소. 수소의 꿈은 뭐죠? 근데 거위의 꿈은 뭐야? 거위의 꿈 뭐야? 나는 건가? 수소의 꿈은 뭘까? 이게 맨날 얘기했는데 수소의 꿈이 뭐죠? 수소의 꿈. 수소의 꿈. 화학에서 수소의 꿈이 뭐야? 헬륨이 되는 거야.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전자 하나를 원성과 구해갖고 헬륨이 되는 거야. 근데 옆에 탄소가 속삭거리는 거야. 야, 수소, 너 헬륨 만들어줄게. 진짜? 그래서 꼬임에 꼬디가 왔고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X가 수소가 가져온 전자야. 근데 탄소는 그게 나쁜 놈 같지는 않아요. 약속은 지켜줬어. 왜? 헬륨은 만들어줬잖아. 근데 지가 이득이 더 크지. 지는 네온이 됐어. 짜투리로 전자 하나씩 받아갖고 지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4개를 채워가지고 8개를 채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 조금 불만이 쌓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결합을 하면 CH4라고 하는 메테인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결합파를 이렇게 가장 멀리 분포하면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산화수를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면 공유결합은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다 표시해봐. 그런데 전기음 성도가 이렇죠. C가 0.4.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면 전기음 성도 차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0.4니까 가져간다고. 하나씩을 다 가져왔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얘네 각각을 하나씩 다 뺏겼지. 이렇게. 그래서 탄소가 이런 상황에서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4인 거야. 수소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수소는 규칙에 딱 맞죠. 규칙에 딱 맞죠. 그러면 응용해볼까요? 어떤 애가 있을까? 아주 극단적으로 H 대신에 F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해서 F로 전부 바뀌었을 것이야. 이러면 F는 여기 1인자잖아. 그러니까 F가 다 뺏어간다고. 얘네 전자를 다 뺏어간다고. 얘는 다 뺏겼어. 이 등신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은 뭐야? 0이 되면 돼. 어떤 경우도 있겠니? CL이 2개 이렇게 붙어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CL 여기 있잖아. C보다는 커. 그러니까 CL은 가져와. 얘는 일단 2개 뺏겼어. 근데 2개 뺏어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0이네. 전체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학 결합을 갖다 놓고 전기음성도 큰 애가 가져가면 돼. 약한 애는 뺏기면 돼. 가져간 애가 마이너스 1이고 뺏긴 애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여기는 다 가져왔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것이고, 얘는 각자 하나씩 뺏겼죠. 전체 합이 0이 되면 돼. 얘는 다 뺏겼죠. 하나씩. 4마리나 뺏겼어. 전체 합이 0이 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15족이 있어. 15족의 대표 주자 누구예요? 나이트로젠, 질소지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이야. 3마리만 꼬시우면 돼. 만만한 게 누구야? 수소 헬륨 만들어준다고 또 꼬셨네. 그래서 만들어진 애가 누구야?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N이 어디니? N이 여기 있잖아. H 어디 있어? 얘가 훨씬 크지. N이 가져가면 돼. 가져가면 돼.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이 H 대신에 또 똑같이 F를 만나면, N이 1인자를 만나면 NF3.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화학결합을 하나 놔뒀을 때 전기음성도가 큰 쪽은 하나 가져가고 작은 쪽은 뺏기더라.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규칙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6쪽에 물을 한번 해볼까요? 산소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다 수소 꼬셔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물이야.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산소가 어디 있어? 2인자죠? 산소가 2인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1.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아예 규칙을 넣어버렸어. 야, 산소를 왜 규칙을 놨을까?
선생님이 학원이 여러 개 있거든. 근데 저쪽에 학원에 거기 원장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총원장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1인자잖아. 1인자. 선생님 1인자잖아. 근데 거기 원장 선생님들은 다 2인자잖아. 근데 나는 여기 와 있으면 거기 원장 선생님들은 다 거기서 1인자잖아. 거긴 여기보다 선생님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원장님네 하고 이러고 있어. 일주일에 선생님이 한 번 가는데 선생님이 가면 선생님한테 막 커피 사고 원장 오셨으니까 밥 사오고 막 이래요. 선생님 1인자가 가면 2인자가 돼. 근데 이 2인자는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할 일이 되게 많아. 산소가. 그래서 아예 그냥 얘를 규칙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외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1인자를 만났을 땐 다른 행태를 보여야지. OF 시험 문제 예외로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예외니까.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쓰 외워라. 이렇게. 예외냐 이게? 예외 아니에요. 전기음성도만 알면 예외가 아니잖아 이게. 근데 이게 화원에서도 이 예외라고 외우라고 한다고. OF2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5가 이때 플러스 2거든. 그 다음에 또 과산화물일 때 5가 마이너스 1이나 예외나 외우래. H2, O2가 있어. 이때는 이런 거는 마이너스 1이래. 아이 규칙이라고 해놓고서 왜 또 이 마이너스 1을 외우래. 근데 니네가 원리를 알면 저 과산화물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돼. 이 결합만 따지면 되는데 이거 뺏어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쌤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1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지. 이거 예외 아닌 거 알겠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금속이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어. 그래서 전기음성도 큰 수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예외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규칙이야. 선생님은 전기음성도 규칙이라고 만들고 싶어. 니네 예외를 외울 필요가 없어. 전기음성도 순서만 알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다음 판에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요거 좀 정리 좀 합시다.